100주년 기념 낭독 콘서트 2020 다시 백야 글을 그리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배우 김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올해가 청산리 전투 100주년이 있는 기념비적인 그런 해이죠. 무장 독립투쟁의 대표적인 인물 백야 김좌진 장군의 고향 충남 홍성에서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낭독 콘서트의 제목이 글을 그리다 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해가 될 때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인간 김좌진부터 영웅 김좌진까지 배워보고 백야 김좌진 장군에 대한 나만의 그림을 각자 완성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2020 다시 백야 글을 그리다 저와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님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양승조 지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요. 좀 소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먼저 청산리 대처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뵙게 대단히 반갑다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갈산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그 유적지 탐방 잘 하셨나요? 네! 여기 오시면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그 김을동 상임이사님 네. 그 일전에 네. 우리 김장년 생가지에서 네. 대화를 나눈 바 있는데 네. 예, 며칠 만에 또 이렇게 뵙게 대단히 네. 반갑다는 인사 말씀드리고요. 네, 반갑습니다. 특히 그 우리 김을동 상임이사님은 김좌진 장군의 직손 아니겠습니까? 네. 또 나아가서 김좌진 장군, 백야 김좌진 장군 기념사업 이사장으로서 네. 우리 김좌진 장군의 업적을 널리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다시 뵙게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네. 우리 그 충남이 김좌진 장군을 널리 알리는데 지금까지와 같이 또 더 이상으로 많은 역할을 해줄 것도 이 자리 빌어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아니, 자연스럽게 소개가 됐는데요. 네. 자, 다음 분입니다. 김좌진 장군 기념사업회 상임이사님. 김좌진 장군의 손녀이시기도 하죠. 네. 김을동 상임이사님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장군의 손녀 김을동입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어떠신가요? 100년 전에 그 할아버님을 비롯해서 독립군들의 그 애국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 우리 국민들이 받들어 모시는 그러한 올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좀 많이 네. 부탁드립니다. 그 누구보다도 김좌진 장군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사 공부를 좀 재미있고 또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사 강사이자 작가로 활동 중인 최태성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김좌진 장군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 텐데 학생들이 많이 왔잖아요. 네. 진짜 김좌진 장군님의 이야기는 그냥 드라마예요. 정말 재밌습니다. 감동적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 더하면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오늘 잘 드시면 수능 한 문제 가져가시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 친구들은 제 갈산 고등학교에서 오셨는데요. 1학년, 2학년이어서 수능은 아직 뭔가? 몇 년 더 있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소개가 됐는데요. 오늘 아주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정말 이 자리를 빛내주실 분들인데요. 바로 갈산고등학교의 학생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역사를 배울 때요. 그냥 역사로만 배우면 연대기로 배우고 이러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의 이야기로 쭉 인생을 나열해서 그 이야기로 접하면 역사 이야기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럼요. 오늘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처럼 배우는 마음으로 또 학생들의 그 반짝이는 눈빛으로 이 시간을 동참해줄 특별한 패널 군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카펠라 그룹 나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하늘에서 내린
나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역시. 자, 오늘 너무너무 반갑고요. 딱딱한 토론회가 아니라 편안하고 오붓하게 대화하는 느낌으로 이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장에 함께하진 않지만 우리와 마음을 함께하겠다라는 의미로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영상 편지 보내주셨거든요. 먼저 만나보시죠.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청산리 대첩 100주년을 기념하여 백야 김좌진 장군 관련 강연과 콘서트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함께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은 김좌진 장군 생가지와 장군묘를 탐방하면서 김좌진 장군께서 독립운동을 바쳤던 숭고한 삶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쳐 하나의 목표를 향해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많은 탄압과 죽음을 알면서도 어떤 일을 해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김좌진 장군은 그런 삶을 살아오셨고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편치 않았던 삶을 쫓아 영웅으로 모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은 김좌진 장군을 비롯한 우리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교육과 일제강점기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활동, 더불어 학생 인권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교육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콘서트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만나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산리 전투 100주년 기념으로 함께합니다. 청산리의 영웅 김좌진을 회상해보는 시간 2020 다시 백야 글을 그리다. 김좌진은 누구인가 본격적인 탐구에 앞서서 간단한 일대기를 담은 영상 준비했거든요. 먼저 만나보시죠.
네, 김자진 장군의 일대기 간단하게 만나봤는데요. 본격적으로 토크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서 김자진 장군은 과연 누구일까요? 제일 가운데 계신 저분이 그죠? 제일 크게 그렸으니까 아무래도 주인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무슨 깃발을 하나 크게 써진 4글자의 깃발을 들고 있어요. 억강부약? 이제 어릴 때의 모습인데 사실은 이렇게 어릴 때도 뭔가 범상치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구나 이런 것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렸을 때 이런 병정놀이를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병정놀이를 직접 이끄는 대장의 역할을 역시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다고 하는데 너무 많아요. 그죠? 네, 너무 많은데 그중에 사실 재밌는 김자진 거. 장군에 대한 일화는 네. 너무 유명한 것들이 많죠. 이분 이야기는 그냥 드라마예요, 그냥. 네. 재밌는 이야기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네. 그 당시 이제 의병들이 있었대요. 당시 이제 굉장히 국난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의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곳 홍성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나 봐요. 지나갔는데 이렇게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병정놀이를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 의병들이 네. 기특하니까 여기서 그러면 대장이 누구냐?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그때 대장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어린 김좌진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어른들이 여기 대장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반응은 어떨 것 같아요? 숨어야죠. 그렇죠. 왠지 모르게. 잘못한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도망가고. 그냥. 네네. 그런데 이 김좌진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딱 나오면서 제가 대장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딱 하면서 그때 이제 이 지금 들고 있는 이 깃발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한자는 외국어죠. 못 읽겠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예, 억강부양. 요 부양. 글자가 무엇인지를 또박또박 설명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억강부약은 어떤 뜻인가요? 억강부양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억누른다는 거예요. 강자를 억누르고 도와준다는 것이죠. 약자를 도와준다. 사실 이 억강부양은 어찌 보면 이 억강부양은 정말 어찌 보면 우리 김좌진 장군의 일대기 네. 삶 그 자체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때 이제 의병들이 이제 보고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보통이 아니네. 보통이 아니네. 또박또박.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장희 장군이 그쪽도 보아하니 전쟁에 나가서 지금 싸우시는 것 같은데 우리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때가 몇 살이었나요? 저 때가 6살인가 7살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주 소년이었다고 굉장히 어렸을 때거든요. 그러니 우리 대등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시죠. 라고 맞받쳤다는 그 어린 나이에. 그 어린 나이. 어떻게 보면 당돌한 거예요, 지금요. 정말 당돌하네요. 그런 모습들이 어릴 때부터 네.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6살 무렵의 꼬마가 억강부양이라는 그 깃발을 들고 그 병정놀이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와, 왠지 그 당찬 그 모습이 그 김자진 장군의 면모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보여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장군의 손녀 김을동 이사님, 네. 김자진 장군은 그때 당시에 양반 네.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 어떻게 자라나게 된 예, 그런 배경들 좀 말씀해 네. 주세요. 그 할머니하고 네. 같이 이제 모시고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김좌진 백야 장군의 어머님 또 부인 또 우리 엄마 나 4대가 이제 살으면서 할머니한테 그동안의 얘기를 쭉 들었어요. 근데 이거 맨 처음에는 지금까지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그 기운을 어떻게 하실지를 몰라서 괜히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장항아리도 옮기고 그래서 에너지를 소비해야만 그 정도로 장사시고 기운이시고 그다음에 아마 타고나시기가 무예의 달인이셨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 생각하면. 어리셨을 그런 때 얘기를. 예체능 쪽이셨군요. 누가? 예체능 쪽. 아, 네. 그러니까 무관이 되셨겠죠. 그러니까요. 예, 하라는 공부보다 무관 쪽으로 더. 네. 자, 김자진 장군의 어린 적 일화부터 네. 또 충남과 김자진 장군의 연관소까지 지금 쭉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다음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다시 그림으로 만나보시죠. 좀 컸네요. 청년의 모습입니다. 이게 어떤 장면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뭐 오늘 드리는 그 그림 퀴즈는 어렵지 않아요. 주인공을 보면. 찾는 거 그냥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죠? 자, 이거는 언제냐면요. 1902년 김자진 장군이 13살 때 13살이에요? 지금 요 가운데 18살, 19살로 보이는 그림을 잘 머리 그리셨어야죠. 이 센터에 계신 분인데 머리 위를 보시니까 지금 뭘 지금 틀었죠? 근데 상추를 뜰었네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 그렇죠. 장가를 간 거예요. 그렇죠. 네. 이 김자진 장군 집안이 넉넉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결혼을 했는데 어느 집안하고 결혼했냐면 사또 집안. 네, 사또 집안 출신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인 쪽도 그렇고 원래 집도 그렇고 굉장히 넉넉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이 노비가 한 30명에서 한 40명 정도. 예. 엄청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유복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일단 출발하고 있는 그런 이 장가간 그때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네. 뭐 들고 있는 게 무슨 종이 같은 그렇죠. 거죠. 네. 노비 문서인가요? 그렇죠. 네. 이 이야기를 한번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뭔가 진지하게 지금 이 종이를 이렇게 태우고 있는 모습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1894년에 우리가 갑오개혁이라는 것을 단행을 해요. 이 갑오개혁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제까지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신분제도. 신분제도. 예. 네. 그게 폐지가 돼. 조선이라고 하면 이제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고 하는 그 신분제도. 이 신분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하는 아주 역사적 사건이 바로 이 1894년 갑오개혁 때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1902년이라고 했으니까 시간이 좀 흘렀단 말이에요. 근데 참 이게 묘한 게 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사람의 생각이 바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해왔던 관행, 관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럼 이제부터 노비는 없는 거야? 이건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네. 자, 그런데 이 김자진이 딱 그 모습을 보니까 아니 지금 갑오개혁으로 법적으로 지금 신분제가 다 폐지됐고 노비도 없어야 이게 정상인데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 노비가 있지? 나는 지금 뭔가 우리가 지금 일제에 의해서 속박받고 있는 이 사슬을 끊어내려고 노력한 사람인데 우리 집에 나에 의해서 속박당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는가? 라고 해서 과감하게 이 노비들을 다 모아놓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노비라고 하는 그 증명서, 노비 문서를 지금 불태우면서 이제부터 당신들은 노비가 아니니 어서 떠나십시오. 딱 태우자마자 바로 존댓말로 이제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자유를 찾아 가고 싶은 대로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감동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네. 근데 노비들을 막상 풀어줘도 그분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전답을 전부 다 분배해서 전답이라고 하면 땅 문서. 땅 문서죠. 그러니까 땅 그거를 갖다 다 먹고 살게끔 그렇게 해서 그때 저기 다 논아주셨다고. 네. 노비 문서는 태우고 이들에게는 땅 문서를 땅 문서 쥐어주는 쥐어주고. 네, 이런 그런 장면인 거예요. 옛날 이야기다라고 해서 그때는 그럴 수 있지라고 들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다면 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계몽운동에 앞장섰던 김자진 장군의 숨겨진 에피소드 이렇게 함께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 홍성 지역에 학교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마침 그 갈산고등학교 학생들이 와 있잖아요. 함께 알고 계신데 갈산고등학교가 있는 게 김자진 장군께서 네. 우리가 호서 지역을 밝게 해야 된다. 계몽을 해야 된다. 계몽을 하기 위해서는 배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만든 설립한 학교가 자기 살던 집을 개방해서
그걸 학교로 만들었어요. 자신의 집을 개방을 네, 해서 그게 호명학교라고 그러죠. 호명학교. 호서 지역을 밝힌다. 그런데 그게 이제 갈산 초등학교 터전이 됐고 지금 현재 갈산 초중구가 있는 지역이 바로 호명학교 자리인데 마침 갈산 고등학교 학생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 김자년 후학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다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진짜. 그럼요, 그렇네요. 후학이죠. 후학이죠. 그러네요. 네, 학교를 설립하고 난 다음에 홍성을 떠나서 더 큰 꿈을 품고선 상경을 해서 무언가를 했다고 하는데 왜 학교를 설립하자마자 또 상경을 해서 무언가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지금 이제 한말 대한제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사실 뭐 그 당시에 나라가 지금 힘들어. 라고 하면 요즘 같으면 뭐 SNS에 지금 막 글들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바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렇죠. 뭔가 지금 힘든 것 같은데 뭐가 안 좋은 것 같은데 확 느낌이 오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눈으로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봐야지. 한국사 공부했죠? 오케이. 자. 오. 애국계몽 운동단체 중에서 이 단체를 모르면 안 되지.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이 애국계몽 운동단체는 무엇일까요? 한인애국단. 그건 의열투쟁 조직이었고요. 그래도 좀 어디를 안 해. 어디요? 독립신문, 독립협회. 그 독립협회의 정신을 이어받은 새로운 국민. 신민의. 야. 우리 같이 박수를 맞습니다. 해냈어. 해냈어, 드디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시험에 진짜 잘 나온 단체가 신민회거든요. 네, 그럼요. 애국계몽 운동단체면 신민회인데 바로 김자진 선생님께서 이 신민회를 이끌고 있었던 네. 고산 안창호 선생님과 만나면서 이 신민회 일을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서울에서 보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2020 다시 배기야 글을 그리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머리를 좀 식히기 위해서 무대를 좀 준비했습니다. 바로 천상의 하모니가 날입니다. 천상의 하모니를 날인의 목소리로 함께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Finally happy now, yeah. 뭐 그대로야 난 다 잃어버릴 것 같아. 맞춘 게 맘대로 왔다가 인사도 없이 떠나. 이대로는 누구도 사랑하고 싶지 않아. 다 해질 대로 해져버린 기억 속을 여행해. 우리는 오랜 듯해 그래 여긴 섬 서로가 만든 작은 섬 yeah. Forever young 영원이란 말은 모래섬 작별을 마치 재난부터 같이 그리움과 같이 맞이하던 아침 서로가 이 영겁을 지나 꼭 이 섬에서 다시 만나 위로하던 누구의 말 다루고자 한 편짜리 추억을 잊는 게 참 쉽지 않아.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날 붙드는 그곳에 우리는 슬프지 않은 이야기를 나눠. 우울한 결말 따위는 없어. 난 영원히 널 이 기억에서 만나. Forever young.
시간 낭독 콘서트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낭독이 빠질 수가 없겠죠. 자, 김을동 이사님의 단잔지통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네. 단장지통. 적막한 달밤에 칼머리에 바람은 세찬데 칼끝에 찬소리가 고국 생각을 돋구누나 삼천리 금수강산에 외놈이 웬 말인가 단장의 아픈 마음 쓸어버릴 길을 없구나. 네. 뭔가 하나의 영상이 싹 지나가는 것 네.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단장지통. 김자진 장군의 한시를 그 후손이신 김을동 선생님께서 낭독을 해주셨는데요. 어떠세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예, 여기에 이 시에서 묻어나오는 게 그 독립에 대한 열망과 또한 일본 일제에 대한 적개심이 아주 절절히 묻어나오는 그러한 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꼭 독립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숨겨진 그러한 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결연한 의지를 네. 다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일제가 이 단장지통을 들었으면 서늘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자진 장군을 그려보는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글과 관련된 분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자진 등 몇 사람이 애국운동을 하다가 강도죄로 징역을 받고 같이 수감돼 함께 고생했다. 김자진은 침착하고 굳세며 용감한 청년으로 국사를 위하여 무슨 운동을 하다가 투옥됐는데 친애의 정을 서로 표했다. 이번 문제는 또 학생들이 굉장히 잘 맞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번 학생 여러분들의 답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혹시 아시겠는 분? 저기 벌써 한 분 손 드셨네. 역시. 자신 있게 네, 힌트도 아직 안 드렸는데. 네. 저 마이크 대고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구 선생님이요. 네, 혹시 김구쌤 맞나요? 그 맞는 거. 정답입니다. 네.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예. 근데 역시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셨어요. 네, 가장 먼저 들어주셨던 분이 김구쌤? 그 단어 참 정겹네요. 그렇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백범 일지에 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우리 김자진 장군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강도죄, 수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두 분이 만난 장소가 범상치가 않은데 네. 어떻게 만나게 된 거죠? 두 분이 만난 장소는요, 바로 형무소입니다. 형무소. 네, 형무소는 누가 들어가는 거죠? 죄지은 사람. 그렇죠. 예. 죄 지은 사람이 들어가는 너무 거예요. 가슴 아프다. 아니 지금 백범 김구 선생님도 죄를 지었고 김자진 선생님도 좀 죄를 지었고 그러니까 지금 형무소에 들어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네. 도대체 어떤 죄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면 뭐 누굴 때린다거나 뭘 훔친다거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네 맞습니다. 그런 거였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대상이 누구였고 왜 그랬냐라는 것이죠. 백범 김구 선생님은 당시 독립운동을 하다가 특히 이제 안학 사건, 총독, 암살, 미수 사건과 이제 관련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오셔가지고 15년형을 지금 살고 계신 중이었고, 이 김자진 장군께서는 이창양행이라 그래가지고 양행, 그러니까 서양 그때 양자예요. 이찬양행. 네, 그래서 외국의 물자를 가져와가지고 물건을 파는 그런 어떤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위장이죠. 위장이죠. 실제로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독립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회사를 차린 거였는데 이제 그게 발각되어가지고 결국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온 겁니다.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참 많은 많은 어떤 그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광복되고 나서 김자진 장군님은 아까
도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1930년대 돌아가셨으니까 광복 이후에는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함께 생활했던 그게 그렇게 기억나셨나 봐요. 그래서 이 백야 김좌진 장군의 그 추도회에 오셔가지고 네. 정말 통곡을 하면서 네. 그때를 회상하면서 우셨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인연도 이야기를 네. 들어봤는데요. 청산리의 영웅으로 알려진 김좌진 장군께서 해외로 넘어가기 이전에 국내에서도 독립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하셨죠. 이 박상진 그리고 김좌진 이런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당시 친일 부호들의 이 어떤 그 자금들을 독립자금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또 세금을 운송할 때 공격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의열투쟁을 벌였던 이 대한광복회에서 바로 이 김좌진 장군이 열렬 활동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일본의 수상망이 자꾸만 좁혀오자 그 광복회는 김좌진 장군을 만주로 발령을 내죠. 네, 맞습니다. 순탄치가 않았다면서요? 맞습니다. 뭐 1910년대 이렇게 뭐 세상을 들썩들썩 만드는 이런 대한광복회를 일제강점기 1910년대 네. 그것도 헌병 경찰 통치, 무단 통치 시대에 가만히 냅둘 리가 없겠죠. 예, 결국은 그 대한광복회를 이끌었던 박상진 같은 인물은 체포되어서 사형을 언도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시게 되는데요. 네. 당연히 김좌진 장군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겠죠. 근데 마침 그때 김좌진 장군께서는 국내가 아니라 만주 쪽에서 당시 그 학교를 만들려고 그 자금들을 지금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 이때 돌아가셨으면 우리는 그 이후에 청산 대출 못 만났을 거예요. 예. 그래서 겨우 김좌진 장군은 그 운명에서는 피해 나가십니다. 김좌진 장군은 이제 다행히 만주로 넘어가셔서 그러니까요. 다행이었지만 그 동료들이 그런 그 상황에 빠졌는데 그냥 지켜만 봐야 되는 그 마음도 되게 너무 안타까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좌진 장군은 동료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만주로 넘어가서 본격적인 활약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대한독립선언서 대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한독립선언서는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대한독립선언서는요. 그 3.1운동 하면은 기미독립선언서는 아시죠? 그쵸. 네, 이것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기미독립선언서가 나오기까지 이미 우리의 독립을 찾자라는 선언서들이 몇 번 더 있었어요. 한 달 전에 대한독립선언서가 나왔죠. 도쿄에서는 28독립선언서가 있었고요. 그 이전에 네. 바로 이 대한독립선언서가 있었는데 이때 바로 김좌진 장군께서도 바로 이 대한독립선언서에 당당하게 서명을 하시는데 이때 나이가 30세. 정말 젊은 나이예요. 근데 그 대한독립선언서에 그 서명을 했던 그 인물들을 보면 여러분들 그 한국 근현대사 책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은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뭐 신채호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그 젊은 그 김좌진 장군께서 이름을 딱 올리셨다. 정말 이 당시에 인생을 걸고 활약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흔적을 남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민족 대표로서 서명을 한다는 게 그 젊은 나이에 무게감도 상당했을 테고 그랬을 텐데 이게 또 영광스럽기도 하면서도 맞아요. 그렇죠.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대한독립선언서는 민족의 대표들이 총 망라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민족 독립운동가뿐 아니라 민족의 대표들이 함께한 선언서라는 데 굉장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김좌진 장군이 그 선언서에 서명한다는 것은 자기 모든 신분, 지위, 재산을 모두 다 내놓고 민족의 재단 앞에 자신을 바친다는 의미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저는 그런 게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오늘에 되살린다면 이제 저희처럼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도지사라든지 이런 분이 우리 김좌진 장군의 그런 애민정신, 희생정신, 기득권을 버리는 정신이 오늘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도지사로서 우리 김좌진 장군을 바로 곁에 모시고 있잖아요. 홍성에서. 그러면서 우리 김좌진 장군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나부터도 이런 이 사심을 버리고 장군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서라도 이 공익정신, 공공인 정신을 입각해서 도전을 펼쳐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는 이
선언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자, 김자진 장군의 자치를 이렇게 따라가 보고 있는데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또 사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뭐 전투 현장 같은데요. 네네. 여기 많은 무명의 독립군들이 많이 있는 거를 봐서 청살리 전투 현장 일본군하고 여기 이제 우리 일장기가 독립군이- 있네요. 저기 보니까 일장기. 예. 아마 그 싸우는 그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곳곳에 우리 네. 독립군들이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네. 우리 민간인들이 우리 동포들이 네. 뒤에서 많이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전투를 하면은 뭐 무기만 갖고 싸우는 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밥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네, 되고. 뭐 어떤 그런 뒷바라지를 정말 우리 민간인들이 잘 해주셨다라는 네. 얘기 들었어요. 이 장면은 이제 청산리 전투, 드디어 네. 청산리 전투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는데요. 청산리 대첩의 기록 조금 더 자세히 덧붙였으면 좋겠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사실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김자진 장군님만의 이야기만으로도 그렇죠. 참 대단하시다 네. 라고 생각할 텐데 사실은 좀 아쉬운 게 청산리 대첩 때문에 그 앞에 게 다 묻혀요. 네, 맞아요. 너무 강해요. 맞아요. 네, 너무 이게 강하다 보니까 앞에 것만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너무 강렬한 거라. 이게 바로 1920년 3.1운동 직후 우리 조국을 네. 무장투쟁을 통해서 되찾을 수 있다라는 그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바로 항일 무장투쟁사에서 가장 빛나는 가장 큰 승리를 거두었던 청산리 대첩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1920년 10월 21일부터 26일 동안 약 한 6일간 10여 차례에 걸쳐 격렬하게 싸웠던 그런 전투인데요. 이걸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 대한군정서 설명을 좀 해야 될 텐데. 대한군정서 설명해도 돼요? 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 중요합니다. 네, 중요해서. 대한군정서가. 네. 네. 제가 중요하다는 건 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밑줄자. 자, 이 대한군정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게 만주에서 지금 김자진 장군이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네. 누가 찾아왔냐면 당시 그 서일, 네. 서일이란 분이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이 서일이란 이분도 네네. 당시 그 항일 무장투쟁사에 정말 한 획을 그었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 분이 뭔가 이 군사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아주 유능한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찾은 거예요. 찾았더니 거기 그 김좌진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걸 맡기면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초빙을 한 거죠. 예, 초빙을 해가지고 이 김자진 장군이 결국 그에 응하면서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애국개몽 운동이라든지 또는 의열투쟁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개인이 싸우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지만 바로 이 서일 총재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조직적인 군대를 만들어서 군사적으로 싸우는 더 큰 항쟁으로 바뀌게 된 아주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죠. 이 북로 군정서 사령관으로 이 김자진 장군이 이제 우뚝 서시게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혹시 나린 씨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없어요? 너무 잘 들으시던데. 네. 너무 뭐 이쯤 되면 집중해서. 아까 눈빛을 보니까 뭔가 나한테 뭘 물어보고 싶은 것 같은 좀 제가 들었거든요. 뭐가 궁금해요? 그 사령관이 되셨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해결된 게 아닐 텐데 뭐 이렇게 뭐 무기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셨을지. 그게 궁금했구나. 네. 무기. 아까 저를 이렇게 뚜러지기처럼 보는데 그거였구나. 네,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궁금해가지고. 그렇죠. 네. 사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1920년 청산리 대첩을 설명드렸잖아요. 1918년도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918년 뭐가 있었냐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 엄청난 전쟁이 끝난 거야. 끝나고 나니까 뭐가 남았을까? 무기가 남은 거예요. 이 러시아 쪽에 무기가 남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독립군한테는 정말 기회죠. 왜냐면 일제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기 구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무기를 구할 길이 생긴 거예요. 네. 러시아 쪽에 가서 구해 오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면 그냥 주나? 사야죠. 그렇죠.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죠.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녀자들의 뭐 비녀, 금반지 뭐 이런 거 다 긁어가지고 우리 동포들이 자신의 재산을 내놓은 거죠. 얼마 전에 왜 금모으기 운동하듯이 네네네. 전부 다 그래서 그 비상시국에 전부 다 당신이 가진 장신구들 다 털어내놓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모아가지고 무기를 샀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문제는 뭐냐면 그걸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지고 와야죠. 어떻게 해? 그렇다고 차를 이동해?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본에 바로 발각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무기들을 밤에 산을 타고 아이고. 지고 이고 매어가지고 그 엄청난 길을 이동해서 몇 달이 그 무기를, 걸렸다고 그러죠. 예, 몇 달에 걸친 그 대장정을 통해서 이 북로군정서 이 무기를 확보하게 되는데 어쨌건 덕분에 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최신 무기를 갖고 최정예 부대로 이 북로군정서는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만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키워내진 북로군정서. 네. 자, 근데 독립군을 시험하듯이 이제 청산리 전투가 일어나게 돼요. 어떻게 하다가 청산리 전투가 일어나게 됐나요? 네, 요 과정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일본으로서는 지금 3.1운동 이거 지금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제 이 조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아주 이제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그 독립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 만주 쪽에서 이 무장 항일 투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 첫 번째 신호탄이 뭐였냐면 바로 홍범도 장군의 이 봉오동 전투. 여기서 대승을 거두면서 일본으로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들을 그대로 냅둬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대규모 병력을 이동시켜가지고 이 만주 지역에 있는 독립군을 완전히 소멸시킬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만주 지역은 일본 땅은 아직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대규모 병력을 이동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죠. 맞아. 그래서 어떤 작전을 펼치냐면 그쪽에 훈춘이라는 지역에서 일본 영사관이 있습니다. 일본이 운영하는 일본 영사관이에요. 거기에 중국 마적단을 회유해가지고 돈을 준 거죠. 네. 일본 영사관을 공격해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중국 마적단이 일본 영사관을 공격해서 일본인이 죽기까지 해요. 네. 그걸 일본이 만든 거예요, 그 작전을. 그거를 이제 우리 독립군이 그렇게 했다. 그렇죠. 이걸 바로 이제 훈춘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딱 이걸 빌밀해가지고 이 지역 너 중국 우리 일본 사람 지키지 못하네? 우리가 직접 지킬 거야. 라고 해서 대규모 병력을 만주 쪽으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완전 자작극이네요. 그렇죠. 완전 자작극이죠. 예. 이렇게 되면서 이 독립군들과 일본 대규모 병력과 정말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청산리 전투가 되는 겁니다. 네,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또 불구하고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좀 구체적인 그때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네, 이 청산리 전투에 어떤 전투가 있냐면 뭐 여러 가지 전투가 있는데 하루에 끝난 전투가 아니죠? 그렇죠. 네, 6일에 6일에 걸쳐서 관련된. 계속 이게 펼쳐진 전투인데 그걸 통틀어서 우리는 청산리 전투다라고 하는 건데 대표적인 전투가 이제 이 백운평 전투와 어랑촌 전투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백운평 전투는 어떤 전투냐면 이 둘 다 이 김자진 장군이 진두지휘했던 그런 전투인데요. 이 백운평 전투는 철저하게 게릴라 전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어떤 전술이었냐면 아까 지금 우리 이사님이 그렇습니다.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 주민들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부탁을 해놨어요.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일본이 와가지고 우리를 찾을 것이다. 그때 우리가 36개 주랭랑을 쳤다. 이렇게 좀 전달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소문을 내달라. 그렇죠, 그렇죠.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딱 이제 왔어요. 왔더니 어디 갔다 했더니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마음 놓는 거예요. 안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망간 김자진 부대를 추격합니다. 그런데 이때 계곡에서 북로군정서 김자진 부대가 이 매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딱 계곡 들어오자마자 이 계곡 양쪽에서 다다다다다다다다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게 바로 백운평 전투. 그다음에 이 어랑촌 전투는 대규모 전투예요. 정말 엄청난 전투. 이건 진짜 엄청난 한판 전투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병력과 모든 무기를 총동원해가지고 싸웠던 전투가 바로 이 어랑촌 전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김자진 부대와 이 일본 부대가 계속 싸우는 과정 속에서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또 하나의 연합부대가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연합부대가 바로 홍범도 부대. 이 연합하면서 이 어랑촌 전투도 대승리를 거두는
우리 일제강점기 항일 무장투쟁사에서 한 획을 그었던 청산리 대첩의 승리였습니다. 자, 우리가 맨 초반에 그렸던 그런 어린 김자진 장군의 면모를 여기서 느낄 수가 있죠. 자, 청산리 전투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김좌진 장군 이렇게 사진 보면 청산리 전투에서 김좌진 장군이 딱 이렇게 앉아 있는 사진이 있는데 우리는 그 김좌진 장군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김좌진 장군님과 함께 서 있었던 그 병사들. 수많은 병사들의 이름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이 많은 사람들, 김좌진 장군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그 시대의 아무개들 역시 영웅이었음을 우리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의 우리 동포들 역시도 다 영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20-100야 글을 그리다. 지금 충남 도서관에서 낭독 콘서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홍성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참여를 해서요.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바짝 뜨고선 이 시간 빛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학생들한테 좀 다양한 생각을 좀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걸 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주제가 김좌진은 뭐뭐이다 였습니다. 어떤 답이 나왔을지 한번 만나볼까요? 예. 자, 내가 아는 김좌진 장군은 최고의 지략가이다. 내가 아는 김좌진 장군은 갈산을 빛낸 위대한 분이다. 내가 아는 김좌진 장군은 칼이 달린 지도자다. 내가 아는 김좌진 장군은 인자강이다. 네, 강하고 멋진 분. 인자강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인간 자체가 강하다. 좌절감이다. 네. 이분 만나고 싶습니다. 이거 쓰신 분 혹시 어디 계신가요? 누구예요? 인자강이다. 어디에서 오신 누군가요? 학생 2학년 1반인 김준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자강이 뭐예요? 방금 말했듯이 인간 자체가 강하다고. 인간 자체가 강하다. 강한 분이다. 라고 쓴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그 학교 그거 독서 기록을 할 때 그 김좌진이라는 책을 봤어요. 어릴 때부터 뭐 소를 번쩍 들고 뭐 굉장히 힘이 세고 그 억강부양. 네, 그것도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그거 써봤어요 한번. 잘했네. 김좌진 장군께서 나에게 이렇게 자신에게 학생한테 주는 그런 약간 그 뭔가 의미가 있을까요? 본 받을 게 너무 많긴 한데 그 억강부양이 본받을 게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까지 만나봤는데요. 자, 청산리 전투 100주년 기념 2020-100야 글을 그리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속에 김좌진 장군의 애민정신, 애국정신을 우리의 가슴속에도 새기고 글을 좀 그려가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계신데 어떤지 마지막으로 좀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돌아가신 순국 선열들의 그 뜻을 받든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작가님.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이 항일 무장 투쟁을 했던 분들 진짜 그 칼바람 맞으면서 아무도 가지 않은 그 눈길을 갔던 그분들의 꿈은 딱 하나였어요. 바로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만큼은 식민지 조국의 백성으로 살지 않게 하겠노라는 꿈. 그 꿈 하나로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청춘을 모두 바치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 덕분에 그 꿈은 지금 우리 현실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역사에 무임승차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이 백야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 100주년을 기념해서 한 번쯤 고민하는 그 지점을
만들어보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좋은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지사님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해주시고요. 네, 네. 나린.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당당하고 예. 또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마음가짐과 정신으로 사셨던 그 모습들에 비해 난 과연 어떻게 살아오고 있었는가. 오늘 이 시간이 다 끝나고 집에 가서도 오랫동안 많이 생각해보고 탐구해봐야 할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양승조 도지사님의 말씀 네, 네. 들어볼게요. 오늘 소감 부탁드립니다. 청산리 100년을 맞이해서 네. 충청남도는 사실 그 우리 독립운동의 어떤 메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메카, 독립 메카답게 독립정신, 독립교육의 도시로서 브랜딩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또 이런 김장훈 장군의 이런 이념과 가치, 정신을 가장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네. 나는 민족에서 하면 어떤 문화 콘텐츠 사업을 하고 기획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 콘텐츠 사업이요. 예.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충청남도는 지금까지는 그 우리 독립운동가라든가 후손들을 17개 시도에서 가장 잘 모시는 도시, 잘 모시는 도. 이게 도적이 또 목표입니다. 네,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업들을 잘 준비해서 충청남도야말로 독립운동가 또 후손들을 잘 모시고 예우하고 네. 그런 그 충청남도가 되겠다는 것이 도정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그 충청남도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네. 빛이 계속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수많은 이 시대의 영웅이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나와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담은 옛 모습을 무대 위에서 마지막으로 특별히 그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독립선언서 우리 대한 동족남매와 온 세계 우방 동포여 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 독립과 신선한 평등 복리로 우리 자손 여민에 대대로 전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 이민족 전제의 학대와 억압을 해탈하고 대한민주의 자립을 선포하노라. 단군기원 4252년 2월 민족대표 39인